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그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며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국내 미니밴 시장에도 적수가 없이 압도적으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차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필수 구매층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국내에도 프리미엄 미니밴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여전히 끝나지 않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적수 없는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1998년도 출시된 기아의 미니밴 모델입니다. 카니발이 등장하기 전에는 봉고차라고 불리던 원박스형 승합차가 미니밴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대가족이 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갖춘 원박스형 승합차가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하지만 원박스형 승합차는 보닛이 없어 충돌 안정성에 취약했고, 투박한 승차감으로 인해 장시간 이동 시 탑승객들의 피로도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원박스형 승합차에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쯤 1.5박스 형식의 새로운 미니밴 카니발이 등장했고, 카니발은 승합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1998년 출시된 1세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승합차 모델 최초로 슬라이딩 도어를 좌우에 적용시켜 승하차 편의성을 개선시켰고, 이전의 박스카 형태의 봉고차와 달리 보닛을 앞쪽으로 배치시키고 기존 프레임에 보조 프레임까지 덧대어서 차체 강성과 안정성 또한 높였습니다. 좁은 실내 공간의 원인이었던 엔진을 보닛으로 옮겨 실내 공간의 활용도까지 높아졌죠. 승차감 또한 승용차 크레도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투박한 승차감의 기존 승합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니발2는 한국 미니밴 모델 중 최초로 미니밴의 본고장인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으며 안전성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카니발은 새로운 승합차의 갈증을 느끼던 소비자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했고, 당시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출고 적체 현상까지 일어나며 기아차 직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특근까지 하면서 생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사장이 있나봐요. 카니발은 당시 한국의 레저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본격적인 미니밴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는 카니발 2세대가 출시됩니다. 당시 국내 법규가 11인승부터 승합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승합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차체로 거듭나야 했고, 그랜드 카니발은 상용차를 제외하고는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중 가장 넓은 전폭을 자랑했고, 길이 또한 5m가 넘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편의 기능과 첨단 안전 장비들이 추가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기도 했죠. 9인승 숏바디 모델의 뉴 카니발은 11인승 그랜드 카니발의 거대한 차체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승용차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11인승 그랜드 카니발보다 비싼 세금을 내야 했고, 가격도 그랜드 카니발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랜드 카니발을 선택했고, 9인승 뉴 카니발은 저가형 트림 위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2세대부터는 카니발의 또 다른 상징 리무진 모델이 처음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리무진 모델 특유의 고급 사양들로 의전 행사가 많은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지붕을 절개해 전거를 높인 하이 리무진 모델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일이 많은 연예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카니발 리무진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스타크래프트 밴 모델을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밴은 당시 가격만 7천만원을 웃돌았고 배기량이 5000cc가 넘는 거대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모델만 존재했기 때문에 연비 또한 최악이었죠. 카니발 리무진 모델은 훌륭한 대체제가 되어주었고, 이때부터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에서 카니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카니발 R이 판매되고 있던 해 2013년에는 국내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최대 속도가 110km로 제한되는 스피드 리미터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었고,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량이 갑자기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3세대 카니발입니다. 2세대까지의 카니발은 무디고 단조로운 스타일의 미니밴이었다면 3세대부터는 더욱 볼드해진 전면부와 볼륨감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비교적 젊은 소비층까지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3세대부터는 숏바디와 롱바디를 구분하지 않고 롱바디 차체로 통합하여 출시하였고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이 출시되었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속도의 제한도 받지 않는 9인승 모델이 가장 잘 팔렸습니다. 특히 시트가 바닥으로 들어가 평평하게 되는 4열의 팝업 싱킹 시트는 매립 시 6인승 모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과 공간성 모두 잡을 수 있었죠. 사실상 4열 공간은 성인이 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출시된 카니발 4세대입니다. 4세대 카니발은 사전 계약 첫날 23,000대가 계약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단시간, 최다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전형적인 미니밴의 모습을 벗어나 세련되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형 SUV의 감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새로 적용되어 A필러 쪽 개방감을 더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4세대부터는 차로 이탈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반자율주행 옵션도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카니발은 단순히 넓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춘 디자인과 편의사양, 그리고 안정적인 기본기를 동시에 갖췄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미니밴 시장에서의 독주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스타렉스가 꾸준히 경쟁을 해왔지만 스타렉스는 상용차, 카니발은 승용차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 보니 패밀리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카니발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된 스타리아는 기존의 스타렉스와 다르게 각종 첨단 안전 장비와 편의 장비가 대거 추가되었고 고급감도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카니발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사진으로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대적할 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카니발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박 열풍이 불면서 레저용 미니밴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곧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을 하시고 군대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카니발이었습니다.